드디어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도 한데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장은 썩 좋지 못한 상황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이번 주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이 이번 주에 독립기념일 때문에 좀 쉬어요. 그러니까 거래일이 좀 짧은 상황에서 뭐 연준 이야기들이라든지 또는 금리, 실업률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최대급으로 매도를 많이 했겠죠. 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무엇인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나가게 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시장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너무 올랐다는 얘기죠. 네, 엔비디아 너무 올랐어. 이제는 좀 떨어져야 해.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리고 뭐 닷컴 버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닷컴 버블과 AI 거품이 같은 선상에 놓여야 되는 것인지, AI가 거품이었다라면 2차 전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7월이 또 됐네요. 네. 7월이 시작이 되면 이제 뭐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상반기에 나타났었던 부분과 또 하반기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좀 많은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1월보다는 덜하지만 7월 첫째 시점부터는 이제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큰 이벤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선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였죠. 네, TV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조금 애매한 평가를 받았어요. 네, 후보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근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나온다 이렇게 됐었죠. 자, 고령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들이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트럼프한테 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라면은 바이든이 그동안 추진해 왔었던 정책 종목군들에서는 조금 피바람을 불 수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동성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포지션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를 좀 부양시키는 호재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번에는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 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무조건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네. 이번 하반기에 금리 인하 안 하면은 아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이 금리 인하와 대선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게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기업들 실적까지 좋게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기대감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AI 랠리, 그 다음에 기업들의 점점점 좋아지는 실적.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실적을 높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 전문사인 에비코어에서는요, 연말 S&P 500 지수가 6,0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좀 약세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연말에는 이제 4,2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해서 약세 전망을 고수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는 뭐 그놈일 것 같긴 한데, 이쪽에서도 S&P 500 전망치를 4,500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가 리서치 기관, BCA 리서치에서는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미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S&P 500 지수는 현재 레벨보다 30포인트
30% 정도나 폭락하는, 네, 3,750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이게 뭐 하반기에 대해서는 전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강세론과, 네, 약세론이 같이 팽팽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게는 아직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전부 다 강세론이라면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면 곧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줄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차피 금리 인하는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대선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점점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제 생각에는 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적어도 올해 정도는 더 좋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경제 지표들 좀 살펴보면요. 이번 주는 일단 7월 4일 날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합니다. 쉬어요. 그 다음에 7월 3일 같은 때는 이제 조기 폐장하죠. 그래서 오전만 합니다. 그러면 1, 2, 5일 그래서 3일이고요. 그 다음에 7월 3일 날은 절반만 하니까 3.5일밖에 거래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벤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이벤트를 좀 보시면 월요일부터 이제 빡빡하죠. 네, 제조업 PMI 지표가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나오는 게 제조업 PMI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이 넘어가게 되면 내일은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네, 파월 의장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되게 되면 뭐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조업 PMI 지표, 그 다음에 수요일은 서비스 PMI 지표. 미국은 제조업보다도 이 서비스 PMI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서비스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요것도 실질적으로는 네,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관리자 지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수요일 날 나옵니다. 목요일 날 쉬기 때문이죠. 네, 수요일 날 나오는데 23만 3천 건에서 23만 5천 건으로 좀 늘어났을 것이다. 실업이 늘어나게 되면 부담스럽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5만 2천 명에서 15만 6천 명으로 늘어난다. 채용 공고 수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부담될 건 별로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장은 쉬지만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요게 또 시장 영향을 좀 줄 거예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매파냐 비둘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중요한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이제 4.0%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7월 말 이번 달 30일과 31일에 FOMC가 있잖아요. 이번 달에 이제 보면은 실업률 이번 주 발표되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CPI 지표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PC 지표까지 모두 다 발표된 상태에서 이제 7월달 FOMC 하게 되는데 깜짝 금리 인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은 시장이 더 빨리 움직일 거고요. 7월달에 안 된다 하더라도 9월달 금리 인하가 거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 변화는 여기서는 크게 줄어듭니다. 27만 2천 건에서 28만 9천 건으로 이렇게 크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금요일 날이 호재가 굉장히 클 것 같은 예상이죠. 네, 소득도 줄어든다 이렇게 나타나서 네, 금요일이 대단한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7월 5일 금요일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주말장이 조금 이제 상승세를 크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주 초반에는 조금 눈치 보다가 네, 미국 휴장을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5일날 시작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문을 여는데 미국의 마이크론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 전망치를 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주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치 높을 수 있다.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 전망치가 높으면 얘네들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마이크론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다르죠. 네, 올라온 게 없잖아요. 물론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2,800 넘기면서 시작해서 이제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전망되고 있고요. 이번 주 전망치는 2,840 정도가 맥시멈, 그 다음에 2,720, 2,760 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밴드폭이 상당히 좀 좁아졌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 시점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반등 여부는 이제 주 후반부나 돼야지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네, 일단은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일 거고요. 다음 주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올려놓게 되면 다음 주는 약간 약세 전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기가 뭐 그게 큰 건 아니고요. 만기일날 또 금통위가 금리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다음 주 상황까지 우리가 본다라면 이번 주 후반부에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이다가 다음 주 초반에 약간 약세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 초반부터 점점 이제 그 상승폭이 좀 확장되거나 아니면은 이 현재 지지선 유지하면서 주가가 유지될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매출은요 73조 원, 영업이익은 8조 2천억입니다. 네, 이 영업이익이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20%나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2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117% 늘어날 것이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 이제 4조 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실적 증가로 인해서 이 상장 기업의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뭐 걱정하실 만한 내용이 한 개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샀고 개인들은 가장 많이 팔았다. 근데 이 핵심은 이제 삼성전자가 있겠죠. 자, 올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말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정말 많이 팔았는데 올해 들어서, 네, 지난 28일, 6월 28일까지, 살펴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23조 원을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소가 이제 통계를 집계 시작한 1998년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상황향이 되기 때문에 이 규모가 커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네,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종전 최대치가 2004년도 상반기에 12조 2,300억. 근데 지금 23조 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04년이요. 2004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보세요. 2004년이 어떤 시기였는지를 여러분 제가 힌트 많이 드렸죠? 이 부분들 보시면서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주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보세요. 자, 외국인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순매수 이어가다가 9월에 약 9,500억 정도 순매도 있었는데 다시 6월 들어서 6월에 엄청나게 사들였죠. 네, 외국인 순매수액은요 1월에 2조 9천억, 2월에 8조 2천억, 그 다음에 3월에 5조 원, 그 다음에 4월에 2조 원, 그 다음에 5월에는 9천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6월에 다시 얼마를 샀다? 5조 2천억을 사들입니다. 이건 뭐, 네, 거의 뭐 매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사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반면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국내 증시에서 무려 7조 원 정도 상반기에 매도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판 것은 이제 현대차를, 네, 가장 많이 팔았네요. 3조 9천억. 왜 그랬지? 네, 계속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삼성전자 3조 4천억. 왜 그랬지? 계속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많이 판 게 SK하이닉스 1조 2천억. 왜 그랬지?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래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7조 9천억. 그 다음에 하이닉스 3조 원, 현대차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개인들하고 완전히 대치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 종목들, 네, 외국인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는 상반기 평균 70%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은 5%밖에 안 됐어요. 네, 상반기에 코스피 상승률 5%밖에 안 됩니다. 와, 그밖에 안 돼요? 네, 우리도 보면은 계좌 상승률이 거의, 네, 두 자릿수에서 한참 넘어간 20%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네, 코스피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 장이 올라갈 때 어느 종목이 움직이는지 또 그 수급을 누가 선호하는지를 잘 살피면 그 수급 동향과 종목의 포지션을 가지고서 또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흐름대로 그냥 당분간은 더 가셔도 됩니다. 개인들이 들어와야지 돼요. 개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대부분이 상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고개 드는 투자시장 AI 거품론, 닷컴 버블과 과연 같을 것인가.
나 이건 사실 조금 말이 안 되죠. 뭐 올라간 게 있어야지 거품이 나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면서 저점 대비해서 한 700%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닷컴 버블과 비교한다? 아니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 AI 거품론에 대한 것은 미국의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닷컴 버블 때 보세요.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근데 사실 이 닷컴 버블도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거 아니냐 이거죠.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하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 3위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변동성을 많이 보였죠. 그리고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업종의 주가 하락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박스권이거나 횡보를 진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주의 약세를 AI 랠리 붕괴 혹은 AI 거품론과 연결시켜서 우려감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닷컴 버블까지 연결시켜서 한다. 뭐 약간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단기에 많이 올랐다라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한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한데 이거를 닷컴 버블까지 생각한다? 좀 웃기겠죠.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1위 달성하고 나서 조금 빠졌어요. 왜냐면 일단 달성시켜놓고 나면 힘이 조금 빠져요. 매도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주가 떨어지긴 했는데 특별하게 나쁜 건 아니죠. 주가가 더 떨어졌다고는 합니다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지금 2000년 3월에 시총 1위를 찍고 주가 붕괴를 맞으면서 닷컴 버블의 시발점이 됐었던 시스코를 떠올려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닷컴 버블 이전에 2년간 주가가 약 600%가량 올랐었는데 엔비디아도 비슷한 기간 동안에 700% 정도 올랐다. 자,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결국에는 실체가 없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가 상승에 실체가 없었던 시스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닷컴 버블 때 물론 이제 인터넷의 어떤 보급 효과나 이런 것들 다 가져가는 거 있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는 당장 그걸 가지고서 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해가지고 주가를 막 몇천 프로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은 미친듯이 올라갔잖아요.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회복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 시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올랐다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 기준점을 어디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망치가 바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또는 LG에너솔루션 등등 이제 2차전지 관련주도 한번 잘 보세요. 걔네들은 실적 전망치나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오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주가 떨어져가지고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과 주가가 거의 부합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특히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부합치가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그 기준치, 전망치에 대해서 또는 기대감보다 주가가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갔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과 같이 움직인다라면 조정이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요? 버블? AI 버블이요? 그거는 뭔가요? 거품놀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긴 있죠. 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 근데, 지금 현재 AI 진행상을 보면은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매출, 관련한 그 제품들의 매출이 증가세를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서, 야, 그럴 수가 있대더라. 그렇게 터진다더라. 라고 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으면 조정 받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잘 팔려서 올라가는 것을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거품론, 여기에는 그냥 웃지요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주목할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얼마큼 발표해 줄 것이냐, 또 올해 내에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큼 좋아질 것이냐, 거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하반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 그 다음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이번 주, 또 미국의 거래일이 짧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는 이번 주,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이번 주,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동향 보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강, 후, 완전 강, 이렇게 나오면 좋겠네요.
아니면 전반전은 좀 보합세 보이다가 후반전부터 슬슬 올라가는 형태로 가면 더 좋겠고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반기에 외국인들의 최대 매수가 있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들의 최대 매도가 있었죠. 자, 종목도 겹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자, 어떤 느낌 오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들 잘 갈무리하시고요. 자,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이야기들 자꾸 얘기하지만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 것이 거품이지, 실체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네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네,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145페이지 열어보세요. 정말 신뢰하는 주식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다짐해놓고 단기간에 흔들리는 변동성에 매도 버튼을 누른 적은 없는가? 간단한 다짐을 꾸준하게 잘 실천하기만 해도 당신은 성공 투자의 결과물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 저하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네 다짐하셨던 분들, 하이닉스 다짐하셨던 분들, 현대차 다짐하셨던 분들, 네 주가가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네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식을 팔아버리지 않았나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은 네 그때 팔아먹은 나의 손가락을 굉장히 원망하고 있겠죠. 자 그런 거죠. 잘 지키세요. 잘 지켜놓고 나의 전망치, 나의 기대치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대규모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네 계속 이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하반기 시작 첫날을 조금 상콤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이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9시 무방에 오셔서 같이 또 7월의 첫날을 상콤하게 열어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